같이 보면서 문제에서 x하고 y랑 더해서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하자 그랬어. 이제 문제에서 확률 구하라고 하는 건지 경우의 수 구하라고 하는 건지도 되게 중요해. 자, 근데 어쨌든 확률을 구하자 그랬고 더해서 홀수가 된대. 두 자연수가 있는데 자, 그럼 자연수 중에 더해서 홀수가 된다는 거는 홀수랑 짝수를 더해서 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짝수랑 홀수를 더해서 홀수가 될 수도 있어. 경우는 크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다. 항상 두 가지를 세팅을 하고 그리고 홀수를 내가 딱 뽑았는데 걔가 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먼저 뽑은 게 x고 나중에 뽑은 거 y거든. 근데 지금 잘 보면 x가 홀수일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럼 x를 딱 뽑았는데 걔가 짝수일 확률은 그럼 뭐겠어? 3분의 2겠지? 어쨌든 자연수니까 내가 딱 뽑으면 걔는 홀수 아니면 짝수 둘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야. 자, 마찬가지로 x, y를 딱 뽑았는데 걔가 홀수일 확률이 얼마야? 5분의 3이래. y를 딱 뽑았어. 걔가 짝수일 확률은 얼마겠어? 5분의 2가 된다. 머릿속에 이거를 일단 정리를 해놓고 우리는 얘를 끌고 와서 내가 x랑 y를 뽑았는데 x가 홀수이면서 y는 짝수여야만 해. 얘가 홀수일 때 y는 짝수가 뽑힐 가능성. 그래서 15분의 2가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x는 짝수이고 y는 홀수를 뽑아서 더했을 때 x 플러스 y가 또 홀수가 될 수 있겠어. 내가 딱 뽑았는데 걔가 x가 짝수였을 확률은 이거. 내가 뽑은 y가 홀수였을 확률은 이거. 내가 뽑은 게 x가 짝수이면서 y는 홀수가 됐을 확률이 두 개 곱해서 5분의 2구나.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전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1번처럼 x가 홀수이면서 나올 때도 있고 x가 짝수일 때도 결과가 홀수가 만들어질 때도 있는 거지. 두 개 더해야겠죠.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됩니다. 어제 83번 같이 풀었었지? 맞아요? 84번. 자, 84번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조건들이 여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를 되게 잘 읽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크기가 같은 모양과 흰 공이 5개, 검은 공 3개가 같은 주머니에 들어있는 데에서 공을 뽑을 거야. 자, 그런데 공은 몇 개를 뽑을 거냐면 2개를 뽑을 거고요. 그게 모두 다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고 단 하면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 꺼낸 공을 다시 넣을 거라 그랬어. 그럼 내가 얘를 뽑을 때 1차 시에 뽑을 때가 있고 2차 시에 뽑을 때가 있는데 처음에 뽑은 것도 검은색, 두 번째 뽑은 것도 검은색이 돼야 돼. 그럼 내가 처음에는 공이 전체가 8개 있는 것 중에서 딱 하나 뽑았는데 걔가 검정색이네. 8분의 3의 확률인 거죠. 8개 중에 검정 거 3개 들어있을 거니까. 자, 그런데 꺼낸 공을 다시 넣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 이거 검정색 확인했어 하고 다시 주머니에 또 공 집어 넣었어. 주머니 안에 공이 몇 개 있는 거야? 몇 개 있는 거야? 8개가 다시 돼버렸죠. 그리고 그 안에 검은색은 3개 있을 거니까 다시 8분의 3의 확률을 뽑는다. 그래서 처음에 뽑은 것도 검은색이면서 두 번째 뽑은 것도 검은색이어야만 하죠. 그래서 확률은 2개 곱해서 쓰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근데 거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이거랑 비슷한데 좀 다른 걸로 생각할게. 88번 먼저 잠깐 가볼까? 문제에서 조건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니까 이때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지금 공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흰 공 2개, 검정 거 8개에서 다 해서 주머니에 10개 공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시작했어. 근데 순서대로 이제 연달아서 공을 3번을 꺼낼 거래.
자, 그런데 세 번 모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했는데 여기 앞에 이 말이 이제 있는 거 되게 중요하지. 한 번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면서 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공을 한 번 뽑고 두 번째 뽑고 세 번째 뽑고 했을 때 처음에도 검정 거, 두 번째 또 검정 거, 세 번째 또 검정 거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치? 근데 처음에는 검정색이 몇 개 있는 거냐면 10개 중에 8개가 들어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쵸? 그래, 처음에 내가 검정색을 뽑을 확률은 10분의 8이 되겠지. 뽑았어.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뽑아야지 하고 봤을 때 주머니 안에 공이 몇 개 있어요? 공 몇 개 있어, 얘들아? 9개 있잖아. 첫 번째 뽑았는데 뽑았고 다시 안 넣는 9개 있잖아. 그치? 자, 그 중에 검정색 몇 개 있어야 돼? 7개. 나 검정색 하나 뽑았으니까 잘했어. 7개.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대. 그러면 지금 주머니 안에 공이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원래 10개가 있었는데 한 번 뽑았고 두 번 뽑았고, 그치? 8개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검정이 나오려면 앞에서 검정 뽑았고 두 번째도 검정색 뽑았어. 자, 검정색 몇 개 남았니? 6개 남았잖아. 세 번째 내가 뽑을 때는 그게 또 검정색이 될 확률은 8분의 6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체 개수도 줄어들고 검정 걸 앞에서 계속 뽑아간 상황이니까 검정색의 개수도 줄어들어서 첫 번째 뽑을 때 검정색이 10분의 8의 확률로 나오고 두 번째 때는 9분의 7의 확률로 나오고 세 번째 때는 8분의 6의 확률로 나오죠. 다 곱하셔야죠. 그쵸? 수학에서 문제를 풀 때, 공부할 때, 이거 이렇게 푸는구나.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뭐가 달라서, 이거는 뭐가 똑같아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랑 달라지는 것들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하면서 뭔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이 문제에서는 왜 저렇게 했고, 이때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비교하면서 생각하면, 훨씬 뭔가 다채롭게 생각할 수 있어. 자, 85번 보면 이번에는 행운이라고 적혀있는 행운 구슬이 12개 중에 3개가 들어있대. 자, 근데 처음에 뽑았는데 A도 행운 구슬을 안 뽑고 B도 행운 구슬을 안 뽑아야 된대. 처음에 A도 행운이라고 써져 있는 거 안 나왔고 B도 행운 글씨 있는 건 안 나왔대.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 단 뽑은 것을 다시 넣는다. 자, 그럼 내가 처음에 딱 뽑았는데 행운이 안 써져 있는 걸 뽑을 확률은 12개 중에 행운이 안 써져 있는 걸 뽑아 내가 얼마야, 얘들아? 12분의? 왜 대답을 자꾸 안 하냐, 오늘까지도 너네는. 12분의 얼마야? 9잖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때 뽑았을 때, 뽑은 것을 다시 넣었으니까 그대로 12개 중에서 행운이 안 써여 있는 거는 9개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냥 곱하지 말고, 뭐, 당연하지. 약분해서 곱해라, 약분을 먼저 하는 게 계산이 쉬워지는 거야. 자, 86번. 1부터 10위까지 적혀있는 바구니에서 처음에는 한 개를 꺼내어 본 후 집어넣고 두 번째를 꺼냅니다. 자, 그때 처음에는 3의 배수가 나오고 두 번째 때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처음에는 3의 배수가 나왔고 두 번째 때는 5의 배수의 공이 나왔다. 그래서 처음에 뽑았을 때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거는 3, 6, 9, 12 중에 뭔가 나왔다는 얘기고 두 번째 5나 10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처음에 내가 뽑은 거는 12개 중에 저 4개 숫자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런데 꺼내고 나서 다시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뽑을 때도 12개 중에 뽑아야지. 그치? 그때 5의 배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처음엔 이거 나오고 두 번째 때 이게 나올 확률, 나오고 나올 확률이니까 곱하셔야죠.
별거 아니네 라는 느낌이 좀 올걸? 비슷하지? 나 87번은 인간적으로 안 해도 되지 않냐? 넘어갈게. 너무 비슷한 문제여서. 음. 89번. 자, 연속해서 3개를 뽑아야 되는데 3장 모두 당첨이 돼야 되고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뽑은 건 다시 안 넣습니다. 처음에 당첨, 두 번째 당첨, 세 번째 당첨. 처음에는 10분의 4, 10개 중에 4개가 당첨이니까 이거 뽑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으려고 하니까 전체 개수는 9개로 줄어들었어. 왜? 안 넣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당첨도 몇 개야? 지금 남은 거? 3개니까 9분의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안 넣은 상황에서 세 번째 뽑습니다. 그럼 이제 8개 당첨, 8개 제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당첨 2개 뽑혀 나갔으니까 당첨 제비 2개 남았어요. 그래서 10분의 4, 9분의 3, 8분의 2 뽑히고 뽑혀야 되는 거잖아. 자, 90번 문제 비슷하죠. 자, 이게 제비냐 사탕이냐 크게 차이가 없는데 대성이랑 지용이가 처음에도 포도맛을 먹고 두 번째도 포도맛을 먹었대. 근데 하나씩 꺼내 먹었잖아. 다시 넣지 않아요라는 말을 얘는 한 개씩 꺼내서 먹어버렸어요 라고 표현한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처음에 뽑은 게 포도맛을 확률을 처음에 3개, 5개, 4개 다 해서 몇 개 있어? 12개 중에 포도맛 사탕이 3개 있으니까 딱 뽑았는데 포도가 걸릴 확률은 12분의 3이 되겠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얘가 꺼내 먹어봤고요. 11개 남은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그 안에 포도맛 몇 개 있겠어? 준서야, 포도맛 몇 개 있어? 안 볼래? 3개 중에서 지금 하나 먹었잖아.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래서 11분의 2라고 써야지. 그치? 네, 91번. 자, 이것도 소리가 먼저 뽑고 윤경이가 뽑았어. 윤경이가 당첨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뽑은 거 다시 안 넣기로 했잖아. 자, 두 번째 뽑는 윤경이가 있어. 소리가 뽑은 다음에 윤경이가 뽑잖아. 얘가 당첨이 돼야 돼, 지금. 당첨! 자, 그런데 소리는 당첨됐어, 안 됐어? 모르지. 자, 그런데 얘가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뽑을 때 중요한 건 다시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윤경이가 뽑을 때 당첨제비가 그 안에 2개가 남아있을지 하나밖에 없을지 알아? 모르지?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뭐야? 소리도 당첨이 됐는데 윤경이도 같이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소리는 꽉 나왔어. 근데 윤경이가 당첨이야. 라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소리가 당첨이 됐었으려면 처음에 6개 중에 2장이 제비가 있었을 거야. 소리가 당첨되려면 6분의 2의 확률 뽑았겠지. 그리고 하나를 뽑아간 상에서 두 번째 윤경이가 뽑을 때는 전체는 5장 남고 이제 당첨인 건 하나밖에 없었을 때 5분의 1의 확률로 그걸 뽑아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소리가 당첨이 안 됐었으면 소리가 처음에 뭘 뽑은 거야? 꽝을 뽑은 거야. 6분의 4의 확률로. 근데 그러고 나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개수는 5개가 남았는데 이번에 윤경이는 당첨이 돼야 돼. 자, 근데 지금 당첨제 몇 개 남아있는 거야? 2개 남아있지. 아까 안 뽑아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5분의 2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상황에 대해서 봤을 때 얘가 두 번째 뽑을 건데 첫 번째 사람이 뭘 뽑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의 확률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1번 경우와 2번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지. 그러고 여기서 나온 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여기서 나온 확률을 여기서 나온 1번 확률과 2번 확률을 곱해요, 더해요. 더하는 거지. 왜? 둘 다 당첨될 수도 있고요. 소리는 안 됐는데 윤경이가 당첨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 그치? 1번처럼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2번처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합쳐서 생각하셔야죠. 이해돼? 자, 92번 문제 볼게요. 한마디로 우리가 6문제를 갖다가 다 찍었어. 그런데 최소한 한 문제 이상 맞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6문제 다 찍었대. 근데 6문제를 찍었을 때 우리가 경우는 한 문제도 못 맞거나 하나 맞거나 2개 맞거나 3개 맞거나 4개 맞거나 5개 맞거나 6개 맞거나 상황은 뭐야? 이게 전부 다야. 그런데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한 문제나 2문제나 3문제나 4문제나 5문제나 6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하는 거래.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것보다 지금 딱 봐도 뭐가 편하겠냐? 전체에서 한 문제도 못 맞히는 요거를 빼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서 6문제 중에 한 문제도 못 맞히는 경우가 뭘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얘는 지금 OX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한 문제를 풀었을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야. 5 아니면 X가 답이니까. 근데 만약에 보기가 4개 있는 문제였으면 딱 찍었을 때 맞을 확률이 4분의 1인 거예요. 그치? 보기가 5개 있는 문제였으면 하나 딱 찍었는데 걔가 답일 확률은 5분의 1인 거야. 근데 5냐 X냐 둘 중에 하나니까 내가 찍어서 맞출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한 문제를 틀릴 확률도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야. 맞을 확률도 2분의 1이지만 한 문제를 내가 찍었는데 얘를 틀릴 확률도 똑같이 2분의 1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내가 6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도 틀리고, 두 번째 문제도 틀리고, 세 번째 문제도 틀리고, 네 번째도 틀리고, 다섯 번째도, 6번 문제도 틀릴 확률은 뭐냐면 다 틀려야 되잖아. 이거 싹 다 곱하니까 얼마? 64분의 1이 뭐야? 이 6문제를 몽땅 다 틀릴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쨌든 전체 확률이라고 하는 게 1인 상황이지. 근데 그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출 확률을 구하자 그랬어. 요거에 해당하는 확률. 그러니까 1에서 내가 찍은 애 다 틀렸을 경우의 확률을 빼버리면 64분의 63이라고 써야지. 야, 그러니까 뭐냐? 야, 다 찍었는데 다 틀리기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치? 한 문제 이상 맞출 확률이 64분의 63이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되지? 94. 화를 쐈어. 적어도 한 명은 관역을 맞출 확률. 적어도 한 명을 관역 맞출 확률이라고 했어. 희진이하고 민철이가. 그 얘네도 사실 그 게임을 했을 때 경우는 뭐냐면 둘 다 맞췄어. 아니면 희진이 맞추고 얘가 못 맞춰? 아니면 얘가 못 맞추고 얘가 맞춰? 아니면 둘 다 못 맞춰? 사실 크게 나눠놓으면 이 네 가지가 다야. 근데 문제에서 적어도 한 명은 관역을 맞춰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둘 다 맞추거나 희진이만 맞추거나 민철이만 맞추거나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요 확률을 구하자는 거야 지금. 그쵸? 그럼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해야 되잖아. 그거 할 거냐는 거야. 딱 봐도 아니지. 뭐 하면 돼? 둘 다 못 맞추는 확률을 생각해보자. 자, 명중률이 3분의 1에 명중률. 맞춰서 명중시킬 확률이 3분의 1이었어. 못 맞출 확률은 얼마? 3분의 2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아이도 맞출 확률이 5분의 2니까 못 맞출 확률이 얼마이다? 5분의 3이 되겠죠. 둘 다 못 맞췄대. 5분의 2의 확률로. 자, 그러니까 내가 관역을 맞출 확률이다 라고 하는 건 이게 전체였기 때문에 1에서 5분의 1을 빼면 5분의 3의 확률로 적어도 한 명의 관역을 맞추겠다.
가위바위보를 한 판만 했을 때 한 번 딱 했어. 둘이서 선이 나래가. 그럼 선이가 이길 확률과 비기는 확률과 나래가 이기는 확률을 생각해보면, 자, 일단 가위바위보 하게 되면 선이는 셋 중에 뭐 낼 거야? 나래는 가위바위보 중에 뭐 낼 거야? 9가지가 나오는 게 전체 경우인 거야. 근데 비기는 건 둘이 게임에서 비기는 거는 뭐야? 둘이 게임에서 비기는 거 둘 다 가위 내거나 둘 다 바위 내거나 둘 다 보내는 거 세 가지 경우. 그쵸? 자, 그러면 그 9번 중에서 선이가 이기려면 선이는 가위로 이겼을까? 바위로 이겼을까? 보로 이겼을까? 3번 중에 한 번. 자, 나래 역시 경우 9가지 중에 나래가 이기려면 가위로 이길 거야? 바위로 이길 거야? 보로 이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보면은 게임이 진행됐을 때 한 번만 딱 했어. 그러면 비길 확률도 3분의 1이고 얘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 얘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 비겼대. 그럼 3분의 1의 확률을 첫 판은 비겼어. 그래서 두 번째 때는 나래가 졌다는 거는 선이가 이겼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야. 그치? 3분의 1의 확률로 선이가 이깁니다. 첫 번째 때는 비겼고 두 번째 때는 나래가 져야 되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9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문제 풀 때 이거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하게 되면 비기는 경우가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 경우의 수. 학교 시험에는 이 3명짜리가 진짜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일단 가위바위보 3명이서 했으면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야? 그치? 첫 번째도 셋 중에 뭐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위바위보 중에 뭐 고를 거야 해서 27가지가 전체 경우야. 근데 이제 그 중에 비기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 3가지? 3명이서 가위바위보 안 해봤어? 응? 2명밖에, 친구가 1명밖에 없어서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해본 적이 없나? 자, 봐봐. 그거 아니지? 일단 셋이서 가위바위보 하면은 똑같이 셋이서 가위 내고 바위 내고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비기는 거야? 3명이서 다? 다른 거 냈을 때도 비기잖아. 그치? 그걸 따져야 돼. 그래서 3명이서 가위바위보에서 비기는 경우는 모두 같은 걸 냈을 때. 그래서 비기는 경우는 3가지가 있고요. 모두 다른 걸 내서 비기는 경우도 있어. 모두 다른 걸 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때 첫 번째가 가위바위보 중에 뭐 낼 거야? 골랐을 때 얘는 앞에가 내지 않은 걸 냈어야 되니까 둘 중에 다른 걸 내야 되고요. 마지막 애들은 얘네가 낸 거 말고 나머지 하나밖에 못 내기 때문에 뭐 낼지 골라서 다 다른 거 내게끔 순서 정해버리면 너 뭐 낼 거야? 너 뭐 낼 거야? 너 뭐 낼? 다 다른 거 냈다라고 했을 때 6가지 경우야. 그쵸?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비기는 경우는 이걸 합쳐서 9가지야. 이해돼? 비기는 경우는 27가지 중에 또 9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거 되게 경우수에서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 ABC가 3명 있을 때 여기서 3위를 왜 나눈 거냐면 얘가 가위 낼 수도 있고 바위 낼 수도 있고 얘가 보낼 수도 있어. 근데 얘가 가위 냈을 때 얘가 바위 내고 얘가 보낼 때 얘가 가위 냈을 때 얘가 보내고 얘가 바위 낼 때 얘가 바위 냈을 때 가위 내거나 보낼 때 얘가 바위 내는데 얘가 보낼까 가위 낼까. 마찬가지로 얘 보냈는데 얘는 가위 냈을까 바위 냈을까. 얘 보낼 때 얘는 바위 냈을까 가위 냈을까. 이렇게 하면은 몇 가지야? 6가지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다 셀 게 아니라 이걸 경우의 수를 셀 때 A는 3개 중에 뭐 낼 거야? 골라. 그럼 B는 얘가 안 낸 것 중에 둘 중에 뭐 낼 거야? C는 얘네가 낸 거 말고 뭐 낼 거야? 하나 중에 골랐대. 고르고 골랐으니까 다 해서 6가지가 나온다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지. 그쵸?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경우의 수를 실생활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학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작년에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가 시험범위에 들어간 학교들이 이 95번과 96번을 비슷한 문제,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된 문제들 다 시험에 나왔어. 자, 95번. 그러니까 이제 문제 잘 읽어야 돼. 동전을 던져서 95번부터 얘 딱 던졌는데 앞면이 났더니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고요. 뒷면에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간다. 시작을 어디서 했다? 0에서 했다. 우리 게임하는 거야, 얘들아. 주사를 던졌어. 동전을 던져가지고 말을 이렇게 움직여,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앞면이 만약에 게임하는데 2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왔다 그러면 앞면이 나올 때마다 0에서부터 오른쪽 2칸 갔다가, 그쵸? 뒷면 나왔으니까 왼쪽으로 다시 2칸 가서 그럼 얘는 2에 와 있겠네. 이 얘기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점을 이동시켰을 때 얘가 어디에 와야 되는데 지금? 4번을 던져갖고 다 했더니 A에 와서 도착을 해야 돼. 동전 4번을 던져서 A까지 왔대요. 자, 그러면 4번 중에 4번 던져놓은 것 중에 앞면이 몇 번 나왔을까? 그거를 모르면 일단 X번이라고 하고, 그럼 뒷면이 몇 번 나오겠냐? 4번 중에서 X번 빼고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안 하고 4번밖에 안 되니까 숫자 넣어봐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면 앞면이 나올 때마다 플러스 2씩 갔을 텐데, X번. 뒷면이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를 했을 텐데, 그래서 계산했더니 얘가 어디가 있어? 처음 출발점에서부터 플러스 5회가 있어. 이걸로 계산하면 3x 마이너스 4는 5니까 x는 계산하면 3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어렵지 않게 아까도 사실 3번 갔으면 여기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오겠다. 해서 여기서 x가 3이 나오는 거는 앞면이 지금 다 해서 3번 나와야 되고, 뒷면이 한 번 나와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4번을 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을 거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올 확률을 구하셔야 되거든. 그 동전을 몇 번 던진다 그랬어? 4번 던진다 그랬지. 우리 앞면에 H라 그러고 뒷면 T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그러면 앞면 나오다가 뒷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경우만 있어? 아니지. 앞면 나오고 뒷면 나왔을 때도 있고, 앞면 나오고 뒷면, 아이고, 뒷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앞면 나올 수도 있어. 그쵸? 요게 지금 다 다른 경우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몇 가지가 생기냐면 4가지가 생겨요. 선생님 저 다 안 써봐도요. 그럼 뒷면이 언제 나오는지 넷 중에 한 번 고른다 생각하면 4가지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뭐 구하는 거야? 확률 구하는 거잖아, 확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 자, 1번처럼 될 확률은 뭘까요? 하면은 처음에 던진 게 앞면이 나올 확률, 여기서 던진 게 2번째 던진 게 앞면이 나올 확률, 3번째 던진 게 앞면이 나올 확률, 4번째 던진 게 앞면이 나올 확률이야. 뒷면이 나올 확률이야. 그래서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얼마야? 16분의 1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확률도 생각하면 첫 번째 게 앞면 나오면서, 두 번째 게 앞면 나오면서, 세 번째 때 뒷면이 나오면서, 네 번째 때 앞면이 나와야 돼. 각각 근데 확률은 계속 2분의 1을 4번 곱하는 거니까 얘도 16분의 1이고 얘도 16분의 1이고 얘도 16분의 1이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확률값을 계산할 때는 16분의 1을 몇 번 더합니다. 4개 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더해도 되지만 결국에는 16분의 1이라는 확률이 4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곱해서 4분의 1이야 라고 쓰면 돼. 96번.
정사각형 ABCD를 그려놓고 점을 A에서 출발을 시켜가지고 딱 던졌을 때 주사위가 나온 수만큼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주사위가 던졌는데 3이 나오면 하나 둘 셋 해서 여기 도착이야. 5가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B에 도착인 거야.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던졌을 때 B에 가서 도착할 확률을 구하라는데 일단 여기다 번호를 매겨버리면 얘들아, 처음 스타트가 시작이 여기니까 여기는 0이라고 해봐. 그럼 1 나오면 어디가? 여기. 2 나오면 어디가? 여기. 3 나오면 어디가? 4 나오면 어디가? 5 나오면 어디가? 6 나오면 어디가? 그치? 7, 8. 왜 쓰냐면 선생님이 저 주사위 2번 던졌거든 지금. 응? 2번 던지니까 12까지 나올 수 있어. 2번 던진 거에 합이거든 지금.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온 수에 한 만큼 이동한다 그랬어.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던지고 두 번째 더한 게 합쳐서 7이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7이잖아. 근데 그걸 선생님이 여기다 다 표시해놨지. 자, 합이 7이면 여기까지 간다고. 근데 문제에서 B에 도착할 확률 구하는 거 아니야? 여기 도착할 확률. 그럼 B에 도착했다는 거는 결국엔 뭐가 나왔다? 2번 던져서 그 합이 1이 되던가 5가 되거나 9가 되면 여기 도착할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내가 두 수의 합이 얼마가 된다? 1 또는 5 또는 9인데 주사위 2개 던져갖고 나온 수의 눈의 합이 1이 된 건 말이 안 되지. 그럼 5가 되려면 1, 4 나오고 2, 3 나오고 3이 나오고 4, 1 나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1 나오고 두 번째 4 나오던가 처음에 2 나오고 두 번째 3 나오던가 처음에 3 나오고 두 번째 2 나오던가 이거 달라. 요거밖에 없어. 자, 9 나올 때는 뭐야? 3하고 6 나올 때, 4하고 5 나올 때, 5하고 4 나올 때, 6하고 3 나올 때. 이거 말고 또 있어? 없지? 그게 다 해서 몇 가지? 8가지. 근데 주사위를 2번 던졌대.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36가지지, 66에. 그래서 36분의 8 약분해서 써야지, 얘들아. 이렇게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림을 안 그려보면 어렵지. 문제를 보고 내가 이거를 갖다 따라서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상황을 그려봐야 돼요. 자, 같이 보자. 틀린 문제가 좀 다 제각각이라서 얘들아, 물론 뒷부분이 더 어렵긴 한데 앞에서도 틀린 건 있으니까 친구들이 빠르게 앞에는 좀 넘어갈게. 자, 1번 문제.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눈의 합이 세 눈의 수의 합이 3 이상일 확률, 그 다음에 곱이 14일 확률을 갖다 B라고 하자. 근데 일단 A 자체를 생각했을 때 뭐가 있냐면 주사위를 3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제일 작은 수가 어떻게 되겠어? 1이 3번 나와도 합하면 3 이상이 나오지?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1이야 확률이. 무조건 항상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눈의 수의 곱이 14가 돼버렸대. 자, 근데 14가 되려면 원래 14는 어떤 수를 곱하는 거야 얘들아? 27에 14 아니야? 다른 수 곱해서 14 만들 수 있어? 근데 문제는 7이 어디서 등장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되겠어? 0이 될 거야. 왜냐면 주사위를 3번을 던져도 절대 7이라는 수는 못 나오거든. 그래서 만들어진다. 끝. 자, 다음 문제 2번. 자, 대표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는데 봉자가 안 뽑히지 않을 확률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의 경우가 뭐가 된다? 전체가 3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3 곱하기 2 대표니까 둘이 자리 바꿔봤자 3가지. 그치? 자, 근데 그 중에서 봉자가 뽑히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봉자가 안 뽑히려면 봉자 빼고 봉창이랑 봉숭이 중에서만 2명을 뽑아야 돼. 그러면은 저 2명 중에서 2명을 대표를 뽑아야 돼. 2명 중에 뽑았으니 2 곱하기 1, 2로 나누면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전체 경우는 3분의 1이다라고 쓰는 거죠. 그죠?
자, 5명이 일렬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자, 우리 반대로 생각하는 게 항상 더 편할 수 있다 그랬지. A, B가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는 A, B가 서로 이웃하는 확률을 먼저 구해보자. A, B가 서로 이웃하기로 했어. 그럼 A, B 같이 붙어 다녀. 자, 그 다음에 C, D, E 따로따로 줄 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 둘, 셋, 4명 줄 세우는 건 똑같다. 4, 3, 2, 1. 그런데 A, B는 B로 쓸 수도 있어요. 곱하기. 이게 지금 A, B가 이웃하면서 줄을 설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그냥 전체라고 하는 건 뭐야? 5명 쭉 줄 세운다. 5명 5자리에다 줄 세우는 건 이렇게 계산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5분의 2의 확률로 A, B가 이웃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A, B가 이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빼야지. 자, 다음. 자, 주사위를 3개 던졌을 때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2개 주사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홀수의 눈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가 홀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는 모든 전체에서 모두 다, 2번 전부 다 짝수 나온 상황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홀수가 1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모두 나오니까 그럼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 계산 안 할게. 자, 5번 문제.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중에서 2명 대표 뽑을 때 적어도 1명은 남자로 뽑힌다? 그러면 이것도 적어도 1명이 남자이거나 2명이 남자이거나 다 포함하니까 전체 경우에서 대표 2명이 모두 여자가 됐을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경우는 남자 섞여서 뽑히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할게요. 자, 6번 문제. 여기서도 A, B 주머니에서 한 개 공을 꺼낼 때 적어도 하나는 흰 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전체 경우에서 모두 검정색을 뽑았을 경우의 확률을 빼버리면 된다. 그치? 어제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들이라서. 7번 문제. N 또는 R이 맨 앞에 올 확률을 구하시오야. 자, 그러면 N 또는 R이니까 이게 또는이 들어가니까 우린 뭐야? 각각. 자, N을 맨 앞에 놓고 띡띡띡띡띡 줄 세우는 거나 R을 맨 앞에 놓고 띡띡띡띡띡 줄 세웠다. 자, 그럼 N이 맨 앞에 있을 확률은 얼마냐면 원래는 6개 줄 세우는 건 6, 5, 4, 3, 2, 1 중에서 N이 맨 앞에 와 있으면은 나머지 5개만 여기다 줄 세우면 되니까 5, 4, 3, 2, 1이거든. 6분의 1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R이 맨 앞에 오려면 전체 경우는 6개를 다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분의 R을 맨 앞에 놓고 나서 나머지 5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확률. 그러니까 6분의 1. 또는이니까 N이 맨 앞에 왔으려면 6분의 1 또는 R이 맨 앞에 와서 6분의 1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2개 더하면 되겠죠. 자, 주사위 동시에 던졌습니다. 곱이 8의 약수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 1 되는 거. 곱했을 때 2 되는 거, 곱했을 때 4 되는 거, 곱했을 때 8 되는 거 생각해야 돼. 곱해서 1 되면 1, 1 나와야 되고, 곱해서 2 되려면 1, 2나 2, 1 가는. 곱해서 4 되는 거 1, 4, 2, 2, 4, 1 가는. 곱해서 8 되는 거 2, 4, 4, 2. 또 있어? 없지. 자, 그래서 전체 36가지 중에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하고 쓰면 되겠다. 그치? 9번 문제는 좀 틀린 친구들 많던데. 얘들아, 이거 불 들어오려면 스위치가 닫힌다라는 게 뭐야? 스위치가 닫혀야 여기가 연결이 돼 있어야 전기가 지나가잖아. 불이 들어오려면 뭐야? 둘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니? 둘 다 스위치가 닫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전구에 불이 켜질 확률은 A도 닫히고
그 다음에 B도 닫혀 있어야 그래야 스위치에 불이 들어와. A가 닫힐 확률 3분의 1, B가 닫힐 확률 5분의 4 두 개 곱해야지. 둘 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죠? 자, 11번. 너무 쉬운 건 좀 넘어간다. 자, 11번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A 상자에서 만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A에서만 당첨이 나와야 된다. 왜? 그럼 A는 당첨이고 저 얘기는 뭐야? B는 당첨이 안 됐단 얘기잖아. 그치? 이걸 만족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A가 당첨될 확률을 12개 중에서 5개가 당첨. 근데 B 상자에는 15개 중에서 당첨 7개니까 15개 중에서 당첨이 안 될 확률은 얘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 자, 12번도 인간적으로 넘어가자. 솔직히 6문제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응? 잠깐만 펴볼래? 13에서 18페이지가 보이게 펴봐. 오늘 되게 비슷한 거 많이 했지? 응? 너 안 받았어? 아니, 너 내일도 프린트 갖고 와. 보여달라고. 데스크 가서 달라고. 아까 비슷한 거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쳐보시고 첫 번째 13번 하나만 같이 볼게.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할 확률. 자, 일단은 미나하고 준선이랑 미나가 약속 장소에 얘가 나가고 얘가 나가야지 둘이 만났을 텐데 얘가 나가고 얘가 안 나가거나 얘 안 나가고 얘가 나가거나 둘 다 안 나갔으면 만나지 못했겠지. 그래서 만나지 못한 게 이거고 둘이 만나려면은 둘 다 나갔어야 돼. 자, 그래서 둘 다 나갔다. 약속 장소에 10분의 7의 확률로 준선이 약속 장소 나가고 미나가 7분의 3의 확률로 나갔어. 그래서 10분의 3의 확률로 둘이 만나. 만나지 못할 확률은 전체에서 저거 빼고 나머지로 생각하는 게 더 낫다. 왜? 못 만나는 가능성의 경우가 더 많아요. 그쵸? 오케이. 나머지는 굉장히 비슷한 걸 오늘 앞에서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똑같은 문제지 19번. 그쵸? 20번 문제 같이 볼게. 자, 두 공이 서로 같은 색의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경우를 우리가 다 나눠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서로 같은 색이면 처음이나 둘 다 파란색이 나온 경우도 있고 두 번을 전부 다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지. 이거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처음에 파란색이 나왔다는 거는 10개 중에 파란색 몇 개 있어요? 4개. 자, 그런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어. 두 번째 때 내가 뽑는 건 9개 공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파란색 공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처음에도 파란색, 두 번째도 파란색 확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뽑은 게 빨간색 10분의 6의 확률로. 그러고 나서 뽑혀 나갔는데 9개 남았어. 빨간색은요 몇 개가 있어요? 이제 5개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둘 다 파랑을 뽑을 경우도 있고 둘 다 빨강을 뽑는 경우도 있으니까 1번 확률과 2번 확률을 더하셔야지. 그치? 아, 선생님 안 계셔? 알겠어. 자, 아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지. 이거 아까
포도 맛이랑 이런 거 사탕 꺼내 먹는 거에 있는 맛이 누룽지랑 키위 맛이랑 달라진 거지만 결국엔 세 개를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키위 맛이 나오고 세 번째는 박하 맛이 나와야 된대. 자, 그러면 1차 때, 2차 때, 3차 때 키위 나오고 키위만 나오고 이때는 박하 맛이 나와야 된다. 그럼 처음에는 사탕이 몇 개 있는지 봤더니 다 해서 얘네 몇 개야? 16개. 중에 키위 맛이 7개 들었거든? 처음에 딱 뽑았는데 걔가 키위가 들어간 게는 16분의 7이야. 자, 그런데 이미 먹었고 꺼낸 사탕 다시 안 넣었잖아. 그래서 15개 사탕이 남은 상태로 두 번째 시작합니다. 키위만 하나 까먹었지? 자, 그러니까 키위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는데? 그치? 자, 그리고 앞에 둘이 뽑아갔으니까 전체 14개 남은 상황에서 세 번째 거 뽑을 텐데 박하 맛은 아직 한 번도 안 뽑힌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때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때 이렇게 되고 같이 되는 거. 자, 22번 문제 볼게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첫 번째 뽑은 거는 10의 자리 숫자가 되고 두 번째 뽑은 거는 1의 자리 숫자로 정해서 넣을 거래요. 이 정수가 홀수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수가 뭐든 상관없이 전체가 홀수가 되려면 누가 홀수가 돼야 돼? 얘가 홀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뭐부터 뽑아? 10의 자리 숫자부터 먼저 뽑을 거야. 그러니까 홀수가 뽑히는 경우랑 짝수가 뽑히는 경우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왜? 앞에 10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뽑은 카드는 다시 넣지 않고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때 내가 이걸 뽑을 때 몇 개 중에서 뽑아야 되는지 이 경우가 달라져.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푼다. 어때? 10의 자리에도 홀수 들어가고 1의 자리에도 홀수 들어가는 것과 두 번째 얘 앞에 거는 짝수인데 1의 자리에 홀수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10의 자리에 홀수가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안에 홀수가 몇 개 들었어? 5개 들었고 짝수가 몇 개 들었어? 4개 들어있는 상황이거든? 1부터 9까지니까. 그래서 홀수 5개 중에 뭐 하나 골랐대. 자, 그 다음에 이 카드 뽑아서 썼기 때문에 두 번째 또 홀수 뽑으려면 이제 4장 중에 뽑으셔야 돼요. 뽑고 했으니까 20가지가 나오겠고요. 얘는요. 처음에 내가 짝수 중에 골랐으니까 넷 중에 골랐고 두 번째는 홀수 중에 골라내는 홀수 지금 한 번도 안 뽑았으니까 5개 남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20개야. 그래서 전체 합쳐서 1번과 2번 경우가 둘 다 1의 자리가 홀수가 되는 경우에서 40가지가 나오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내가 9장 중에 뭐 할지 그냥 뽑고 그 다음 8장 중에 1의 자리 몇 낼지 뽑은 거가 전체 경우니까 거기에서 이거분의 40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치? 자, 앞에서 비슷한 문제 뒤에 있는 거 방금 푼 거랑 붙여봐.
자, 23번 아까 했던 거랑 너무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24번 갈게요. 자, 지원이는 A 상자에서 예리는 B 상자에서 각각 카드를 하나 뽑아서 게임을 했어. 근데 큰 수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거야. 그럼 승부가 결정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보니까 A에는 2부터 7까지 수가 있고 B에는 2부터 7까지 수가 있거든? 딱 뽑아서 냈어! 근데 둘 중에 누군가가 큰 수가 나오면 그 사람이 이겨. 근데 둘 다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 승부가? 나겠어? 그때 무승부지. 그러니까 승부가 결정될 확률을 구하자라는 거는 전체에서 뭘 빼자? 무승부가 되는 경우를 빼는 거야. 이 무승부가 되려면 둘이 똑같은 숫자를 냈어야 돼. 똑같은 숫자 내는 거는 첫 번째 애가 2 냈을 때 두 번째도 2 내고, 첫 번째 애가 3 내면 두 번째 똑같은 거 내야 돼. 무승부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둘 다 2 낼 때, 둘 다 3 낼 때 아니니까 둘 다 6 내고 둘 다 7 낼 때까지가 6가지가 있어. 그쵸? 자, 그러면 이때 확률을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내가 A라는 애가 숫자를 뭐 냈을까? 2부터 7까지 6개 중에 하나. B라는 애는 뭐 냈을까? 2부터 7까지 6개 중에 하나. 이게 전체 36세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비기는 경우가 6가지가 있다. 6분의 1의 확률로. 그쵸? 승부가 결정되는 건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25번) 문제. A, B 번갈아 가면서 던지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근데 4회 이내에 B가 이길 확률을 물어봤어. 자, 게임의 룰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게임은 순서대로 A, B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 4회 이내에 B가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B가 2회까지 해서 이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B가 네 번째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어. 자, 일단은 얘가 B가 이쪽에서 이 두 번째 기회가 왔어. 여기서 이기려면 여기서 뭐가 나도 홀수가 나와야 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얘 순서가 오려 그러면 A는 그때 뭐가 나왔었냐면 짝수가 나왔어야 돼. 왜? 홀수가 나오면 이겨서 끝나, 게임이. 자, 근데 A하고 B까지 순서가 와야 돼. 내가 이기고 싶어. 그럼 앞에 내는 짝수가 나왔어야지. 그치? 자, 마찬가지로 A, B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게임을 앞에서 홀수가 나와버리면 거기서 판이 끝나. 그래서 얘가 A, B 네 번째 나한테까지 순서가 오려면 앞에서 계속 짝수가 나왔어야 돼. 그리고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거기서 홀수가 나와야지 이기고 끝나는 거야. 그쵸?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A가 어떻게 된다? 짝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B가 짝수가 나올 2분의 1. 근데 이건 두 번 만에 끝냈으니까 4분의 1의 확률. 자, 얘는 첫 번째 때 짝수가 나오고, 두 번째 때 짝수가 나오고, 세 번째 때 짝수가 나오고, 네 번째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이야. 그래서 두 번 만에 이기거나 아니면 4회 때 이기거나 경우는 그 두 가지니까 더해서 계산해줘야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순서대로 했을 때 4번 이내에 B가 이겨야 되니까 2회 때 이기는 경우와 4회 때 이기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주면 됩니다. (26번은) 아까 설명 다시 했는데 6문제고 얘는 7문제만 차이 있으니까 넘어가. 자, 27번. 평균적으로 7번 중에 3번을 명중시키는 선수가 예선 경기를 치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한 번을 했을 때 얘가 명중이 되는 거는
평균적으로 7번 중에 3번은 성공. 그러니까 7분의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대. 자, 2번 이하로 화살을 쏘아서 관역에 명중시켜야 예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어쨌든 통과하면, 그러니까 예선 통과하면 관역을 명중시키면 되거든? 근데 한 번만에 바로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1차 때는 못하고 2차 때 쏴서 맞춰서 그때 통과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크게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지. 내가 처음에 한 번 딱 했을 때 바로 7분의 3의 확률을 명중시켰어. 그러면 바로 통과. 자, 근데 1차 때 만약에 못했어. 7분의 4의 확률로. 그러면 두 번째 때 기회를 더 준다는 거야. 7분의 얼마? 3의 확률로 두 번째 때 통과. 이렇게 하니까 49분의 12가 된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첫 번째도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하면 기회 더 이상 안 준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예선을 통과하려면 한 번에 바로 쏴서 통과가 되던가 아니면 처음에 못했어도 두 번째는 하던가 경우는 두 가지도 나누지. 작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거다. 28번 그치? 28번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하는 상황 얘기했었잖아. 그치? 근데 B가 이길 확률.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A가 셋 중에 뭐 냈어? B가 셋 중에 뭐 냈어? C가 셋 중에 뭐 냈어? 전체 27가지. B가 이기려면 B가 이기려면 B가 이기려면 그럼 B가 이기려면 그때 A랑 C는 어떤 상황일까 뭐 따지고 싶으면 얘가 만약에 가위를 냈어 얘들아? 그럼 얘가 이기려면 어떻게 내야 돼? 얘가 보내고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가위 냈을 때 뭐가 있어? 얘도 가위 내고 얘가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얘가 가위를 내는데 얘가 보내고 가위 낼 때도 있어. 얘래.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가위를 냈다고 해서 이기는 경우 하나가 아니야. 왜냐면 나머지가 둘이 똑같은 게 낼 수도 있고 같이 이겼을 수도 있잖아. 그치? 얘래. 가위를 내서 이기는 경우가 세 가지야. 그럼 마찬가지로 B가 바위 내서 이기는 경우와 보내서 이기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얘가 B가 가위 내서 이기는 경우가 3번 있고요. 바위를 내는데 이기는 경우도 똑같이 3번 있고 본으로 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3가지에서 다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다? 9가지가 있다. 그치? 그래서 확률은 얼마? 3분의 1입니다. 됐어요? 자, 29번 문제. 자, 여기서 정삼각형의 확률을 구하자. 자, 일단은 내가 여기 있는 점들을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가 전체 경우라면 점이 몇 개 있어? 9개? 9개 중에서 3개를 골랐어. 그런데 A, D, H나 순서를 바꿔도 똑같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전체 경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을 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7이 일단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야. 근데 그게 정삼각형이 되려면 했어. 근데 정삼각형이 되려면 이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간격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여기 점이 9개잖아? 그럼 칸을 갖다가 얘가 3개씩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볼까? 됐어? 자, 여기서 이 간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하나, 두 칸, 세 칸. 이게 세 칸씩 나눠서 가는 데마다 점이 찍히면 돼. 그래서 A에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어? B에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다음 C에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또 하나 나오고요. 그럼 D에서 시작하는 것도 만들어야지 했는데 아까 거랑 어때? 똑같은 게 나오잖아. 그래서 정삼각형은 지금 그 중에서 몇 개야? 3개야. 가지수가 3가지.
그래서 확률을 갖다 계산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7분의 3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거 할 때 정삼각형이니까 무조건 간격을 9칸이니까 얘가 3칸씩 가면서 점이 찍히는 경우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원판 돌림판 했어. 자, 첫 번째는 딱 돌렸는데 얘가 C에 가서 걸릴 확률, 근데 이거 똑같이 3등분이니까 3칸의 크기가 똑같이 나눠져 있어. 그럼 C에 걸릴 확률은 3분의 1. 두 번째, 4칸으로 똑같이 나눠져 있어. C에 걸릴 확률은 4분의 1이다. 그래서 얘도 C에 있고 얘도 C에 있어. 내가 곱하니까 끝.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거야. 자, 선생님이랑 오늘